안녕하세요. 우암 1구역 해링턴 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보시는 대로 오션뷰 아파트가 되겠고요.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구름다리 같은 라운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에서 역점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요 앞에 이렇게 1, 2,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지역이 1차, 그쵸? 여기가 이제 북항 재개발 2차. 이쪽이랑 이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저기까지 해서 3차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이제 시장이나 선거나 이렇게 정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획이 계속, 계획은 맨 처음 굉장히 이제 창대하게 시작을 하나, 끝까지 가는 일은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했을 때 끝까지 가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은 흐지부지 될 때도 있고 끝까지 갈 때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보통 이렇게 하면 이미 이 1차 쪽은 1차 쪽은 다 이제 실체가 현실화가 잘 돼 있다. 보통 그렇죠. 1차를 제일 열심히 하고 1차를 해서 잘 되거나 반응이 좋으면 2차 지역을 하고 3차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항상 1차.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우암 이쪽 부산 우암 1구역 이쪽에 남구 이쪽에 이 효성 해릭턴 그리고 뭐 여기 롯데캐슬 여기 오션시티 저쪽에 DIL 해서 이제 4개 단지가 있는데 이 4개 단지 중에 이쪽 재개발 1구역이랑 제일 가까운 데가 해링턴 마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이제 견실하게 개발된 곳과 가장 가깝다. 예를 들면 뭐 오페라 하우스 그런 게 있죠. 야구장을 짓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뭐 이미 이제 공사 들어가서 공사를 신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견실하게 들어간 1구역이랑 재개발 1구역이요. 1구역이랑 제일 가깝다. 어차피 이 동네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해링턴 마레, 롯데캐슬, 오션파크, DIL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재개발 1구역이랑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세대나 커뮤니티 시설이 되겠지만 인피니티 이제 오션뷰를 보면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동과 동 사이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게 지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호 보여드릴게요. 대지 위치 뭐 잘 아시는 동네고 대지 면적 제곱미터로 나왔으니까 대충 3만 평 그렇죠. 3만 평이다. 뭐 보실 필요 없고 면적 보실 필요 없고 용적률은 뭐 어디나 대한민국 어디나 이렇게 만땅을 채워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해링턴 마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분이 건폐율이 낮아요. 평균보다 낮습니다. 건폐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아파트 동간거리가 넓다란 얘기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건폐율도 이제 꽉 채워서 짓게 되면 동간거리가 굉장히 좁아져서 보통 고층부 선호하시고 저층부를 이제 약간 비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저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층 들어가기가 뭐한 게 이제 건폐율이 높아서 동간거리가 짧으면 해가 안 들죠. 이제 저층부는 이 앞동 말고 이제 이쪽에 있는 동들 저층부는 해가 안 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햇빛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안 들어서 약간 비선호 받는 경향이 있는데 해링턴 마레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굉장히 낮다. 동간거리가 넓다, 길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부라고 해서 다른 아파트 단지처럼 이렇게 뭐 조망이나 아니면 뭐 그런 햇빛, 조광 이런 게 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규모는 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 주차 대수도 1.4대로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대수는 2205세대 중 일반 분양 1300개라는 얘기는 이제 조합원 물량이 뭐 한 700개 정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 평당가가 1,700 정도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뭐 자료에는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사실 얘네들이랑 비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이제 뭐 여기 4번, 3번, 1번, 뭐 2번, 6번, 7번 볼 거 하나도 없죠. 자료를 잘못 만들었으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른 동네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해링턴 말에 9번, 8번, 네, DIL, 롯데캐슬 인피니엘, 네, 그리고 두산 이브 오션시티. 그렇죠. 요 4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4개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항 재개발 1차, 2차, 3차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1, 2, 3인데 1차가 제일 견실하게 들어가서 이미 실체화가 되어 있고 공사를 신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2차도 잘 되면 좋겠고 3차도 잘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산 뭐 이런 거 많이 요새 뭐 뉴스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 전국에서 네. 고령화가 제일 먼저 제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이 바뀐다거나 뭐 국가 정책에서 뭐 시티를 하네, 엑스포를 뭐 추진하겠네, 어쩌네 저쩌네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될 가능성 굉장히 적어요. 이건 나라 전체의 이제 그 흐름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이런 얘기 있죠. 맨 처음에 이 해링턴 마레가 이제 분양가가 청약 당시 오픈할 때 나왔을 때 비싸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해링턴 마레에서 뭐 얼마 더 주면 롯데캐슬을 사고 거기서 얼마 더 주면 DIL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부동산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분들 말씀도 오랫동안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신 분이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부산이 무산됐지만 엑스포도 하고 뭐 국가 정책적으로 약간 뭐 금융 허브를 만든다, 뭘 한다, 뭐 한다. 청사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진이 전부 다 실현이 돼서 인구도 빠져나가지도 않고 양산으로 빠졌던 젊은 친구들 다시 다 돌아오고 일자리 많아지고 그렇죠. 지금은 소비 도시지만 생산 도시가 된다. 옛날에 부산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 그때 같은 것처럼 부산이 다시 회복을 해야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좋고 뭐 교통이나 뭐 이런 입지나 뭐 이런 거를 인프라를 따지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대구, 광주, 뭐 대전, 세종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어쩔 수가 없죠. 그 인구가 줄고 지금 산업 쪽으로는 정점을 대한민국에게 이제 산업이나 뭐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계시던 분들의 뭐 여기 우암 1구역의 이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평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2024년 현재는 그저 해링턴 마레보다 롯데캐슬 DIL 더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오션시티는 조합원 물량이 막 펑펑 나오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살짝 얘는 빼고 지금 당장 보면은 이 롯데캐슬, 그렇죠. DIL이 해링턴 마레보다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신축 아파트라는 건 지어놓고 파는 게 아니죠.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이기 때문에 입주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3년 6개월에서 빠르면 3년 6개월에서 길게 보면 한 4년, 그렇죠. 4년 이후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산의 이 수많은 이 청사진들이 특히 북항이라 그러니 북항의 1, 2, 3차 이 청사진들이 과연 전부 다 제대로 견실하게 실행이 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로 봐도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기준으로 내 아파트를 보실 게 아니라 향후에 4년 후에 부산의 상황과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보셔서 4개 중에 어느 아이가 대장이 될 것인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면서. 북항은 이제 재개발 실행 문제가 아닌 시간 문제일 뿐,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쪽 1차죠. 네. 마레가 있고 롯데캐슬, DIL, 오션시티가 있다 이겁니다. 1차가 여기, 그렇죠. 2차가 여기, 3차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쪽부터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견실하게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위쪽이 옛날 부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에 이제 만약에 이 저희 우암 1구역의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과연 이 위쪽이 옛날 부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이 우암 1구역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다른 데로 뭐 가시면 해운대나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이 동네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을 때 이 4개 중에 대장을 찾아야 되죠. 여기 뭐 통합 개발 좋은 소리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4개 중에 대장이 뭔가. 여기가 무슨 서울 강남이에요. 그럼 4개가 다 괜찮아요. 그죠? 다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그런데 부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도시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게 알맹이가 이제 빠져나가고 솔직히 좀 안 된 이야기지만 하락세기 때문에 그러면 4개 중에 뭐만 살아남느냐? 1등만 살아남으면 대한민국은 1등.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동네 대장만 살아남아요. 다른 거는 뭐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이런 거 어쩔 수 없겠지만 투자 목적이나 나중에 뭐 환매 이런 걸 생각하셨을 때는 대장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느 아이가 대장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부산의 전체적인 인프라가 다 현상 유지를 하고 인구도 안 빠져나간다. 그러면 위에 있는 DIL이나 롯데캐슬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쪽에 다 빠져나가면 남는 건 뭐냐? 그렇죠. 이쪽 재개발 쪽에 이쪽이 새로 생기는 인프라랑 바다가 잘 보여야 되고, 네, 뭐 오페라하우스, 그렇죠. 이미 저질렀어요. 뭐 야구장 안 하고 이미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쪽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당연히 이쪽에서는 대장이 될 거라는 게 예, 현실적인 이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교통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뭐 지금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4년 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크게 의미 없고요. 그래서 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역대급 단지 맞습니다. 36층 역대급 단지고요. 2205세대 중 일반 분양 1382세대를 지금 그 청약해서 이제 당발 다 하고 뭐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뭐 다 발표가 났으니까 보시면 아시겠고 그래서 나머지 조합원 물량 빼고 계약자 물건 빼고 나머지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항 재개발 1, 2단계 여기서 제일 가까운 쪽을 보셔야 된다. 뭐 말도 많고 뭐 청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런 1차 개발, 2차 개발, 3차 개발, 4차 개발 청사진대로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 끝까지 초반에 그 드라이브 그거를 투자 이런 거를 유지가 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단계가 있다는데 되면 좋겠죠. 이런 것도 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인피니엘 700세대, DIL 4400세대, 오션시티 3000세대, 그리고 해링턴 마레 이렇게 4개 중에 이제 이 일대의 대장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대장. 지금 대장 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4년 후의 대장 그리고 계속 10년, 20년 어차피 지금 짓는 아파트가 재건축될 일은 살아생전에 없을 거기 때문에 재건축을 제외하면 어느 것이 4년 후부터 향후까지 대장이 될 것이냐. 부산이 계속 지금의 그걸 유지할 것이냐. 지금보다 부산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네들을 하는 게 맞고요. 인피니엘, DIL 하는 게 맞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부산이 좀 과거의 영광을 찾기 어렵고 바다 보이고 뭐 부산 분들만이 아닌 타지인들 아니면 부산이 고향인데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4년 후, 5년 후에 이 지역을 찾았을 때
어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할 것이냐. 조망이 좋고 제일 최근에 개발된 쪽과 가깝고 그게 경쟁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들, 외관 특화, 이건 뭐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봐도 어차피 대장이 된다는 건 지하철역 조금 가깝고 마트 조금 가깝고 이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장재가 좋아야 되고요. 딱 지나가면 봤을 때 좀 속된 말로 저렴한 표현을 쓰면 가오가 나오고 뽀대가 나와야 됩니다. 딱 좋아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데서 올린 성냥값이 아니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좋고 커뮤니티는 뭐 약간 뭐 양날의 칼이에요. 너무 많으면 안 쓰시는 분들은 관리비만 많이 나온 측면이 있고 잘 쓰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런 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커뮤니티가 많은 게 좋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근데 몇 개가 빠졌어. 그래서 단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커뮤니티가 많은 거는 나쁜 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관리비 덩어리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지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들어와 있는 입주민분들의 레벨에 맞는 모든 커뮤니티가 다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다. 단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커뮤니티가 많은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커뮤니티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단지에서 즐기는 파노라마 오션뷰까지 이 사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사진 뭐 다 필요 없고요. 이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오션뷰 대장 대장들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다. 이런 것이 이런 거 없이 뭐 지하철 좀 가깝다, 마트 좀 가깝다, 병원 좀 가깝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서향, 이쪽이 남향. 그래서 정남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남서향 아니면 남동향 이렇게 되겠죠. 1차 개발 지역은 이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15개의 명품 테마 조경이 아까 말씀드렸죠. 건폐율이 낮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3만 평이었어요. 3만 평인데 이 중에 뭐 제가 여기 계획된 걸로만은 이 조경 면적만 10,000평. 3분의 1이 조경. 이것도 이제 대장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건폐율이 낮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주변의 성냥값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땅을 어디다가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중에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조경 면적이 뻔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 뭐 조경이 잘 빠졌다, 뭐가 좋다, 이상한 이야기죠.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유니트라고 하죠. 모델하우스 보시면 그 견본주택 말이에요. 뭐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면적은 뭐 34제곱미터면 뭐 평이면 뭐 108 뭐 예를 들면 제곱미터예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넓게 빠졌대요. 이상한 이야기죠.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에 이제 크게 관여하실 필요가 없다. 해링턴 말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커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플레이존, 탁구존, 사우나, 라카룸. 사우나로 허가내놓고 수영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 1%를 위한 단지 특화.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주차. 좁아 터져서 막 40대, 50대 여성 운전자 분들도 한 3년 살면 FBI에서 운전을 강습해도 될 정도로 프로페셔널을 만들어버리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대수는 많은데 좁아. 그죠? 내릴 때마다 문콕을 할까 안 할까 떨어야 되는 그런 아파트가 대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도 넓고 대수도 많다. 크게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거 환경 계획. 음식물 쓰레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파트 고급이에요 하는 아파트에는 지금 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환풍기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는 거 많은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대 창고, 뭐 캠핑이나 이런 거, 차박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스포츠 레저를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특히 저희 헤딩턴 말에는 주방 연동 환기 시스템,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특히 걱정하시는 뭐 유아, 아동 키우시고 뭐 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안방에서 특히 뭐 안방이나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생선 같은 거 많이 구우시면 그 유해 물질이 많이 생각보다 나오는데 다 처리가 된다. 이거 최고급 타운하우스 한 20억, 30억 하는 타운하우스들에 이제 깔리기 시작했던 시스템인데 헤딩턴 말에도 채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베이 구조, 서비스 면적 뭐 이런 약간 넓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면적은 108제곱미터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뭐 넓게 빠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신 뭐 동선 같은 게 편해지고 드레스룸 같은 게 약간 현실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일자야. 이거 여행용 가방 한 4-5개 넣으면 꽉 차죠. 이게 무슨 드레스룸이 아니죠. 그거는. 네. 옷도 걸고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개 명품 테마 조경이 일상을 자연으로 푸르게 채운다. 그래서 부산 최초 트리플 스카이 브리지 설계 1번.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장 아파트의 시그니처다. 1번. 네. 또 똑같은 얘기고요. 1번에서 나온 얘기고. 네, 3번까지는 이거죠. 이게 또 파노라마 품은 스카이 커뮤니티. 네, 스카이 브릿지. 나머지는 그래도 나는 고급이에요 하는 이제 아파트 단지엔 웬만큼은 다 있는 거다. 있는 거다. 북한 제일 먼저 한 그쪽이랑 가깝고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이건 뭐 같이 수혜를 보는 부분이니까 타사 비교 불가. 그렇죠. 1.4대인데도 공간 자체도 넓다. 자, 제일 중요한 건 1, 2, 3번, 10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네. 다른 거는 이제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힐튼 말에 이쯤에 뭐 롯데캐슬이 있다 치고 저쯤에 DIL 있다 치고 이쪽에 이제 오션시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4개 중에 어느 녀석이 대장이 될 것인가, 이 동네의 대장은 누구냐, 그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산이 계속 발전하고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 싶으시면 일로 가시는 게 맞죠. 근데 아니다. 아쉽지만 부산은 하락한 길만 남았고 이 지역에 그러면 대장만 살아남을 것이고 어느 아파트가 대장이 될 건가, 그쪽을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제 상담 문의 주시면 24시간 정성스럽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